안녕하십니까. 매일 눈으로 세상의 흐름을 읽어드리는 와이타임 정세 분석의 주부길입니다. 지난 22일 미국 백악관에서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이 대만 해협 문제, 그리고 남중국해, 쿼드, 이런 중국이 정말 꺼려하는 의제들이 대부분 담기면서 당연히 중국이 격하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 예측대로 중국은 24일 외교부 대변인을 통해서 대만 문제는 완전히 중국 내정이라 그러면서 어떤 외부 세력의 간섭도 용납할 수 없다, 이렇게 반발했죠. 자, 우리 전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공동성명 내용에 우려를 표한다 그러면서 이 관련 국가들은 이 대만 문제에서 언행을 신중히 해야 되고 불장난을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서 한국과 미국에 경고를 했습니다. 자, 우리 전 대변인 또 근본적으로 항행과 비행의 자유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 쿼드에 대해서도 이 중국은 관련 국가가 타국을 겨냥하는 쿼드, 인도태평양 전략 등 배타적 소집단을 만드는 것을 시종 반대한다. 이런 행동은 성공하지 못할 것이며 출구도 없다라고 발끈했습니다.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도 같은 날 이 서울에서 열린 중국 공산당 100년과 중국 발전 세미나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중국이라는 말은 없지만 중국을 겨냥해서 하는 것을 우리가 모르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서 강하게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만 문제는 중국 내정인데 그것도 나왔고 남중국해는 아무 문제가 없고 자유통행은 다 보장되고 있으며 갈등은 중국과 주변국 간의 문제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싱하이밍 대사는 또 한미 정상이 합의를 했던 이 한미 미사일 지침 해제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중국의 국익을 해치는 것에 대해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을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건 이제 한국이 중국을 사정권으로 하는 미사일을 개발하면은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런 뜻이죠. 중국은 다 지금 한국을 향해서 미사일을 다 이렇게 실전 배치해 놓고 있으면서도 그런 말 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청와대는 이 한미 간의 공동성명에 대해서 중국이 반발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지난달 미일 정상회담 공동성명과는 달리 한미 공동성명에 중국이라는 단어를 명시하지 않았고 또 중국을 상당히 배려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측도 우리 입장을 충분히 이해할 것이다, 그렇게 봤다는 겁니다. 사실 청와대가 이렇게 낙관적으로 예상을 한 것은 공동성명 발표 직후에 중국 측에 우리 청와대가 이번 회담의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고 양해를 구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23일 그런 일이 있었죠. 서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페이스북에 문 대통령 수행원 중 한 명이 귀국길에 중국에 들러서 한미 정상회담 관련 내용을 설명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한 바가 있었는데 그 말 그대로 청와대가 이번 이 한미 정상회담 내용에 대해서 별도로 해명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마도 이 중국을 비판하거나 미국의 생각과 같은 적대적 입장에서 그런 내용을 적시한 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원론 차원에서 형식적인 거론이라고 설명을 구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짐작이 됩니다. 그래서 청와대는 중국 측이 별다른 반발은 없을 것이라고 충분히 이해해 줄 것이라고 확신했던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일부 친여 매체를 비롯해가지고 언론들에서 이 한중 관계 험악한 장면은 피했다 그러면서 이 한중 관계가 과거 사드 보복 때 같이 흘러가지는 않을 것이라 이렇게 보도들을 했던 겁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도 24일 KBS 뉴스9에 출연해가지고 중국과는 오늘뿐만 아니라 늘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 그러면서 중국도 우리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 이해를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이번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외교부 등을 통해서 중국과 필요한 소통을 해오고 있다 그러면서 이 중국도 한국이 처한 입장을 이해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최종건 외교부 1차관도 이날 한미 공동성명을 미일 성명하고 비교하면서 이 중국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이 중국을 적시하지 않은 점을 높이 평가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이런
청와대하고 정부의 낙관적인 전망과는 달리 중국 외교부의 반발 성명은 이 청와대의 대중국 해명 이후에 나온 겁니다. 이건 한국 측의 한미 정상 간 공동 성명에 대해서 해명을 해준 것이 충분히 납득하지 못했고 한국 측의 양해 요구를 수용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의미를 보여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읽혀집니다. 중국 측이 이렇게 격하게 반발하니까 청와대는 즉각 중국의 반발에 당황하면서 이 한중 간 갈등으로 비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한 전직 고위 외교 당국자는 이와 관련해 가지고 수교 이후에 가장 센 비판 성명으로 기억된다 그러면서 이 중국이 이해했다는 아전 인수식 해석을 이번에는 하지 말고 외교 정책의 급선회에 따른 후폭풍으로 지금부터 1년 사이에 예상할 수 있는 중국발 리스크 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상황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인다라고 중앙일보에 전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중국이 강하게 반발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청와대가 낙관을 했던 것은 중국의 관영 매체들에서 한미 간의 공동 성명에 대해서 비판하는 기사들이 실리지 않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있었을 겁니다. 관영 환구시보 같은 매체는 한미 정상회담 후에 공동 성명에 대만과 남중국해 문제가 언급되긴 했지만 한국 측이 기존 원칙과 입장을 견지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환구시보는 미국과 한국의 기술협력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이런 또 다른 분석 기사를 냈는데, 여기서도 미국이 중국과 한국을 분리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지만 한미 기술협력은 실패할 것이라 그러면서 미국이 중국의 기술 발전을 억제하기 위해서 동맹국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저윤성 중국 외교학원 교수도 일본은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상대적 중립성을 포기했지만 한국은 그렇지 않다 그러면서 중국은 한국의 주요 경제 파트너이자 한반도 문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국가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윤성 교수는 이어서 한국은 동아시아에서 이른바 반중동맹을 구축하려고 하는 미국의 시도에서 상대적으로 약한 고리라,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이런 보도들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이 중국 지도부 내에서 한국 측의 양해 설명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납득을 했다는 뜻일 겁니다. 그럼에도 외교부가 뒤늦게 나서가지고 강력하게 반발하는 성명을 낸 이유가 과연 뭘까요? 한마디로 한국을 중국에 묶어두기 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미 환구시보라든지 저윤성 교수의 발언에서 나타났습니다만은 이 한미 간의 공동성명의 내용은 그야말로 한국이 미국에 대해서 립 서비스를 한 것에 불과하다라고 믿고 있다는 거죠. 그런 중국의 생각이 우리 청와대의 해명 때문에 생겨난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어찌됐건 중국은 지금 한국 정부가 미국의 대중국 정책에 대해 말로는 동의하면서도 행동으로는 옮겨가지 않도록 묶어두려고 하는 정책, 그러니까 나토, 이 나토가 뭐냐면 이 유럽의 나토가 아니고요, No Action Talk Only입니다. 그러니까 행동은 없고 말만 하는 그런 나토 코리아를 만들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번 한미 정상 간의 공동성명이 그대로 실행되는가 그렇지 못하는가는 지금부터 문재인 정부가 중국을 어떻게 대하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려스럽게도 한국 정부는 중국이 요구하는 대로 나토, 그러니까 No Action Talk Only, 이런 정부가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중국이 강력하게 반발했을 때 청와대나 외교부가 행동한 것을 보면 중국을 달래려 하는 그런 저자세들이 표출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교부는 25일 중국이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포함된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발하니까 매우 원론적인 내용이라 그러면서 특정국의 특정 현안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라고 진화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우리 외교부가 그런 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아주 잘못됐습니다. 이번 한미 간 공동성명의 정신이 무엇인지를 우리 외교부가 조금이라도 생각했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미국이 그런 문구를 넣었을 때 그냥 원론적이고 별 의미도 없는 내용인지 알면서도 그렇게 넣었을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한 것은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의 외교 정책이 이젠 제대로 변해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것에 한국 측도 동의를 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외교부는 정상 간 합의를 존중해 가지고 국익을 위해서 불가피하다는 원칙적인 태도를 견지해야 됩니다. 당장 이 중국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 정상 간 합의 내용을 부정하는 듯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외교부가 그렇게 중국의 저자세로 나가는 것은 진짜 문제입니다. 만약 외교부의 그런 저자세가 청와대하고 협의를 한 후에 나온 것이라 그러면 한국이 미국을 속인 것이 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외교부가 독자적으로 청와대하고 협의 없이 독자적으로 중국에 그렇게 해명을 했다면 이건 외교부가 대통령의 결정을 능멸한 것에 해당됩니다. 여러분, 사실 중국에게 있어서 한국의 효용성은 역설적이게도 한국과 미국이 동맹관계로 굳건하게 서 있을 때가 가장 높습니다. 특히 한미동맹은 굳건한데 미중 간의 관계가 별로 좋지 않을 때 한국은 중국에게 무게감 있게 다가가게 되고 중국은 한국을 제대로 대접을 해줍니다. 미국과의 직접적 관계에서 얻을 수 없는 것들을 한국을 통해 취할 수 있기 때문이고 또 한국을 통해서 미국과의 새로운 관계를 열 수 있는 기회도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한미 간의 관계가 허약할수록 중국은 한국을 우습게 봅니다. 별 쓸모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특히 미중 간의 대화가 활발할 때 한미 간 관계까지 허약하다 그러면 한국은 그야말로 거추장스러운 존재가 되어버린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중국에게 큰 부담이 됐습니다. 한국이 미국 주도의 민주주의 연대에 적극 참여한다는 것 자체가 이 중국 입장에서는 한국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이유가 됩니다. 이건 한국이라는 나라 하나가 아니라 민주주의 연대라는 집단에 대항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특히 미중 간의 충돌 상황이 격화되는 현실에서 중국이 과거 사드 배치 때처럼 무역 보복을 가하게 된다 그러면 중국은 보복으로 인해서 한국으로부터 얻어낼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기는커녕 된통 당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중국이 한국에 무역 보복을 가한다 그러면 한국은 당장 한미동맹과 민주주의 연대의 문을 두드리게 될 것이고요. 이는 곧바로 중국이 가장 꺼려하는 쿼드의 참여로 귀결되게 될 겁니다. 미국 민주주의 수호재단의 데이비드 맥스웰 연구원도 24일 자유아시아 방송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중국이 한국에 대한 정치 경제적 보복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지만 만약 그렇게 된다면 한국은 미국과 일본이 참여하고 있는 쿼드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만약 중국이 보복한다면 한국과 같이 민주주의 가치를 지향하고 있는 국가들이 도움을 줘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맥스웰 연구원은 또 중국은 이미 한반도 전체를 공격할 수 있는 수많은 미사일을 보유했으면서도 중국이 한미 간 이 미사일 사거리의 지침 종료에 대해서 반발한다 그러면 이건 중국 당국의 큰 위선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런 이유가 아니더라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가지고 국가 간 여행이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서 중국이 한국에 대한 경제 보복 조치를 취할 카드가 별로 없다는 것도 한계입니다. 더불어서 중국이 한국을 향해서 보복을 가한다면 그리 안에도 갈수록 확대되는 한국 내 반중 여론이 폭발하면서 이건 이제 단순한 반중을 넘어가지고 혐중으로 나아갈 것이고 이건 미국과 더 밀착하는 모멘텀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또 한국이 중국에게 보복을 당한다면 미국 정부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이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지난 13일 호주하고 외교장관 회담에서 미국은 중국의 경제적 강압에 직면한 호주를 경기장에 홀로 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바이든 정부가 과거 한국의 사드 배치 이후에 중국의 경제 보복에 대해서 한국을 적극 방어해 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걸 공적으로 사적으로 이렇게 표명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중국의 경제 보복이 이어진다 그러면 미국은 즉각 행동에
나서게 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저런 이유를 떠나서라도 외교라는 것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표변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한국은 대미 협력을 강화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것이 이번 한미 정상 간 공동성명에 오롯이 담겨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번 한미 정상회담 직후에 최고의 회담이다. 건국 이래 최대의 성과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이번 회담의 성과가 확실하게 드러나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 말대로 밀어붙이면 됩니다. 그것이 국익이기 때문에 그렇죠. 중국 보복을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나가야 됩니다. 그럼에도 갈짓자 외교를 한다면 미국 눈치 보고 또 중국 눈치 보고 뭐 그런다 그러면 그때는 이젠 미국으로부터도 버림받게 될 겁니다. 이걸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와이타임 정세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